이재명 저격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장동혁. 이재명은 글로벌 호구냐, 이재명 범죄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죠. 그리고 오늘도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냈는데, 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어쨌거나 장동혁 대표가 원탑 그 선대위원장을 만든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중진들이 왜 안 들어갔느냐, 뭐 나경원 의원이나 처음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갔느냐. 자,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이나 김기현이나 안철수 이쪽에서 고사를 했다는 말도 있고, 이 사람들은, 그 중진들은, 좀 지명도가 있는 중진들은 각 지역 선대위에서 뭐 선대위원장 같은 것을 맡아서 이제 역할을 하기로 하고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이제 그 지역 선대위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김문수 뭐 전 장관이나 좀 지명도가 있는 그 사람들은 지역 선대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고, 장동혁 대표는 원거리 사격을 이제 주로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드릴 텐데, 지금부터 장동혁 대표의 그 활동 선거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제 연합뉴스 기사로 일정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보 등록이 됐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대부분 오늘 다 했죠. 1인당 투표 용지가 7장인데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14군데 있죠. 그 14군데의 유권자들은 8장의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투표지 이제 많이 투표해 보셨을 텐데, 지방선거가 왜 이렇게 중앙당의 이 원거리 지원이 중요한가? 특히 이재명 정권의 이재명 자체의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안보 리스크, 이념 리스크, 이것을 세 개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현장에서 이제 그런 것을, 현장에서는 그런 큰 담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로 이제 지방선거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중앙에서 원거리 사격을 많이 해줘야 되는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저도 투표할 때 그런 경향이, 저 지방선거 투표할 때는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당연히 가죠. 저는 어쨌든 우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는 쪽에 서 있으니까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저기 그 7장, 그러니까는 7장,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없는 데는 7장인데, 자,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 그러니까 구청장, 시장, 군수, 그리고 지역구의 시도의원, 지역구의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그래서 이렇게 7장이죠. 7장이고, 재보궐선거가 있으면은 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장 더 받는데, 대체로 보면은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2번을 쭉 찍습니다. 전부 다 2번을.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서울시에 이제 산다고 하면은 서울시장의 국민의힘 후보,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구청장 후보, 그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아는데, 구청장 후보까지는 좀 뭐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 지역구에서 서울시 의원이 누가 나왔는지, 아니면은 내가 사는 구의 의원이 누가 나오는지, 여기가 제가 스튜디오가 마포인데 마포 구청장이 누가 나왔는지까지는 어느 정도 알죠. 근데 마포 구의원이 누가 나왔는지, 그리고 마포구의 비례대표로 누가 나왔는지, 이거는 그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자치제의 한계이기도 한데,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소속 정당을 보고 찍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원거리 사격이, 그러니까는 이재명 정권을 향한 그런 원격, 폭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가 결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특히 지방선거에서 그런 측면이 나타나므로 상당히 그 원격 사격이 중요하다. 물론 지방선거는 이제 지방자치제도에 의한 선거고 지역 현안이 가장 쟁점이 돼야 되지만은,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 국가의 정체성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장동영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공식 후보자 등록이 이제 내일 완료하는데 그래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건 21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제한적인 방식의 선거운동만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선거 전날 6월 2일까지 총 13일 동안 뭐 유세차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투표 6월 3일 본투표 전에 5월 29일하고 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도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반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열세를 겪었죠.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내란모래가 막 휘몰아치면서 내란 정당 이렇게까지 프레임을 씌워서 어려움을 상당히 겪었는데, 이재명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3대 리스크, 사법 리스크, 안보 리스크, 이념 리스크, 뭐 사법 리스크는 다 아시다시피 공소 취소, 이재명의 이 범죄를 털어내기 위해서 뭐 특검을 만들려고 했다. 그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죠. 근데 이게 여론의 역풍이 무서워서 설거머니 선거 후로 밀어놨지만은 이거를 계속 이슈로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슈로 부각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주진우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TF 팀장을 맡아가지고 이슈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도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 리스크가 원래 있던 것이고, 이제 한미 동맹을 흔들면서 또 그 안보 리스크도 또 새로 생겨났고, 뭐 국민 배당금 어쩌고 하면서 이념 리스크까지, 저는 세 가지 리스크가 지금 생겨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원톱 선대위원장인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최근에 또 개헌을 뭐 추진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헌을 시작을 하려면은 대통령은 5년만 하고 그만한다 얘기를 분명히 하라. 지금 장기 집권을 도모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짚었고, 이 지방선거 이후에 세금이 얼마나 쏟아지겠느냐. 자,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재명의 공수 취소를 위한 특검도 밀어놨고, 보유세 같은 거, 이제 선거에서 표가 좀 날아갈 것 같은 거, 그것은 전부 다 지방선거 뒤로 다 밀어놨죠.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세금 폭탄 떨어지고, 이재명 취소, 그 재판 다 없애는 그 작업 본격적으로 몰아칩니다. 그러니 이 선거에서 이기면은, 민주당이 많이 이기면 더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걸 절대적으로 견제하는 그런 그 반독재 투쟁이 곧 이번 투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충청도 간 거죠. 그러니까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고향 충청도에 가서 질펀하게 충청도 식으로 한바탕 이재명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참 예전 어르신들 표현으로 하면은 참 이재명 정권이 가지가지 한다. 참 가지가지 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청도에서는 제가 한 말이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거는 늘 쓰는 표현이다. 충청도 사람들이 이제 정겹게, 정겹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늘상적으로 이런 큰 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이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정권이 참 가지가지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똥 싸고 뭉개고 자빠졌네. 찍어 먹지 왜? 라고 하지 않느냐. 충청도에서. 민주당이 딱 그렇다. 민주당이 딱 그렇다. 똥 싸고 뭉개고 찍어 먹으려고 자빠졌다. 아주 원칙적으로
좀 비난을 하는 것이죠. 충청도에 가서 이제 충청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그 이재명 정권은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쏟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공소취소 특검법. 공소취소 특검 하려다 지방선거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끝나고 꼭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안 한다는 얘기 절대 안 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게 이슈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국회에서 그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장동혁 대표의 말입니다. 이재명은 수검 욕심밖에 없다. 수검. 돈을 이제 가지고 오르는 욕심밖에 없다. 바로 김용범, 이 정책실장이 한 국민 배당금. 이게 이재명의 본심이다. 이재명이 이걸 가지고 갑자기 어제 그 세수를 가지고 이 분배를 한다는 것이지, 이윤 난 것을 가지고 분배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세금을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걸로 다시 국민에게 도달로 준다는 것이지, 세금 말고 이윤이 난 부분을 떼내 와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다고 했지만, 이 김용범의 SNS 글을 보면은 그 초과 이윤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슬쩍 치고 빠지게 한 거죠. 이게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치고 빠지는 그렇게 보는데, 이윤 초과 이윤이라고 분명히 김용범은 이야기했는데 초과 세수라고 이렇게 또 물타기를 하는데 이재명이 납서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짜고 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이재명이 기본소득 시리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AI 그리고 반도체에서 나오는 엄청난 그 이윤이든 세수든 그걸 가지고 사회주의적인 그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이런 지적들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념 리스크죠. 이것뿐이 아니고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반자본주의적인, 반기업적인 이 법안들 만드는 거, 그리고 나중에 헌법도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번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실히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장동혁 대표가 우선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재명은 수검할 욕심밖에 없다. 김용범의 국민 배당금이 바로 이재명의 본심이다. 본심이라고 저도 봅니다. 이제 그거 한번 슬쩍 이제 올려놔봤다가 여론의 반응을 한번 떠보고 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걸 다시 꺼내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려고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장기 집권으로 가는 거죠. 국민에게 막 돈 풀고, 기업의 돈을 뺏어가지고 국민에게 돈 풀고, 그러면은 결국은 당장은 좋지만은 나중에 저쪽에 그 남미 나라들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층 결집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 쏙 와닿던데,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그렇게 이익이 났다. 이익이 나서 가지고 가서 풀겠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이바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를 했죠. 다른 예를 들어서 그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 R&D 52시간 예외 반도체 산업에서 그 반도체 산업 살리기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거 전부 다 반대했죠.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번 돈인 것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다. 이거 조폭 마인드다. 그냥 여기 수익 많이 생겼다고 자기들은 거기다 수익 생기는데 한 역할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뺏어가겠다. 그리고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 또 하나 오늘 지금 불거진 현안 있죠. 제가 오늘 혼술 시간에 전해드린 거.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가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정황, 여기에 대해서 또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을 합니다. 폭행 사건이 5.18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주장해온 정원호는 기자들 질문에 답변 한마디 못하고 도망갔고, 민주당은 그 뒤에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민주당이 늘 같은 패턴이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민주당 후보들 리스크도 상당합니다. 강범위하게 공격 포인트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죠. 그래서 역할 분담을 지금 제대로 해서 하면은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번 선거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있네요. 나무호 우리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나무호와 관련해서 오늘 외교부 당국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 이외의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상징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합니까? 눈치 보느라고. 그냥 이란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 이래버리면 될 거를 이란 이외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참 이게 그 안에 우리 이 선박이 26척이 갇혀 있고 우리 160명이 넘는 우리 한국인 선원도 있고 외국인 선원들도 있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입장도 표명하지 못하는 이런 정권입니다. 장동현 대표 이 말만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이유 없이 맞으면은 아빠는 일단 항의라도 해야 한다.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따질 일이 아니다. 오른손으로 맞았느냐 왼손으로 맞았느냐 따질 일이 아니고 일단 항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안 하니까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다. 이재명 그 어정쩡한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다. 예,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서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